신정희 선생님은 저한테 소개하라고 해서 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사시는 분, 대자유인.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남이 좋아하고 정말로 자리이타 정신이죠.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신정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책을 한 108권 정도 쓰셨어요. 그냥 108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쓰셔서 정말로 귀감이 되는, 근데 제일 재미없어요. 귀감된다는 것이. 우리가 도덕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귀감된다고 하는 것은 재미없으니까 문화대청 문화전문위원보다 문화재위원이 더 높아요. 그래서 문화재위원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선생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 노는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잘 놀고 잘 사는 법이거든요. 네, 잘 놀고 잘 사는 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송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시인을 꿈꿔가지고 시를 정말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 12월부터 1985년 12월부터 87년 1월까지 한 13개월 동안 막 시가 쓰여지는데 하루 12편을 쓰기도 하고 9편을 쓰기도 하고 한 400여 편을 썼어요. 그러고 났는데 딱 어느 순간 딱 사라져버리더라고.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를 포기하고 95년에 처음으로 이제 동학을 주제로 책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서부터야 또 다시 시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산초당이라고 거기에서 그곳에 자꾸만 가고 싶다 시선집을 엮었었는데 그 책이 한 5만 권 팔렸어요. 시로서 5만 권 팔리면 많이 팔렸죠. 그러지요. 그래서 다산초당에서 정말로 잘 만들어진 책이 그 책인데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야 이제 꽃의 자술서라는 제목의 시집을 냈고 지금 한 250편을 골라놨는데 그간에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인은 누구나 다 시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시인이고 시를 쓰는 사람도 시인인데 누구나 시인인데 프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치고 또 별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이런 주제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됐어요. 자, 아름다운 경관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임미숙 선생님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멋있다. 먼저 환호성을 질러요. 또 저기 저요? 예. 저는 감탄사를 연다. 감탄사. 네. 그렇게 경탄하는 것이 아니고 경탄은 온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당 김수입 선생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면은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했어요. 화담 서경덕 선생은 일어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태 파우스트 읽어보신 분 있죠? 파우스트. 평생을 두고 계속 고쳤던 책이 파우스트거든요. 여기서 메피토펠레스트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을 하잖아요. 영혼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면은 그때는 내가 멈추어라 순간이요.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내가 경탄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나를 붙잡아가도 좋다. 내 목을 쳐도 좋다. 무아지경에 빠질 때 그런 경치를 만날 때는 내 목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때 결국은 인간은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경탄을 많이 해야 해요. 경탄했던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델스존 음악 좋아하죠? 핑가르 동굴 서곡이나 또는 무언가를 나는 3집까지 있거든. 그걸 다 샀었는데 그게 또 핑가르 동굴 서곡 무언가 또는 한여름밤의 꿈 그런 것들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부모님들이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영감이 결국은 음악으로 발산돼 가지고 멘델스존 음악은 정말로 감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중국 귀주의 이걸 은기거리 폭포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아져 나오는지 신기하죠. 저도 여기 가서 그냥 경탄을 했었어요. 이런 경치를 많이 봐야 하거든. 정말 예쁘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연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유 대표님밖에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고상한 사람이다 할 때 어떤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해져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 그럼 네. 또 앞에 있는 분은 고상하다. 저 사람 고상하다. 전체적으로 그 풍기는 이미지를 저는 거예요. 전부 다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알베르 까미의 스승인 장그르니에가 아주 간절하게 설명했어요.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고상하게 여기 위해서 계속 얼굴을 꾸미고 하다가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있는 그대로가 가장 고상한 거예요. 자연, 스스로 자에 그러하연, 스스로 그러하다. 딱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자연스럽다. 가장 최상의 찬사예요. 이해가 되지요? 정말로 가장 간결하게 설명했잖아요. 고상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네. 알았지요?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대로가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야. 응? 자, 한 편의 시나 한 소절의 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애어느 나팔을 불어라. 한번 읽어보세요. 유민숙 선생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참 큰일 났네. 예언의 나팔을 불어라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올 것이랴 세니의 시풍에 서풍의 노래. 죄송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한 소절이고 전부 다 몇 구절이 다 그래요. 또 하나 읽어보세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엘리에스, 황무지. 이 시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 시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아리게 했던가. 또 바람이 분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갈레리 해변의 묘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이하도록 하는 마법의 자양분과 같은 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근심과 다른 그런 근심의 와중에 사람의 벗으로서 아름다움은 진실이요 진실은 아름다움 이것만이 그대가 땅 위에 아는 모든 것이며 또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 말하며 26의 나이에 요절한 시인 키치의 그리스의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 26에 죽었는데 지금도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옥스퍼드대 모든 교수들이 지금도 26살에 키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런 시가 지금 교과서에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시인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나 교과서에서 그냥 이런 시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로 좋은 시들을 우리가 외워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 시만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그 아까 얘기했던 황무지나 서풍의 노래나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 같은 저런 시구가 그리고 또 해변의 묘지 굉장히 긴 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소절 바람에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저 두 소절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정말로 좋은 시인데 저런 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한번 꼭 김기치의 가을의 부채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예요. 민음사에서 나온 시. 26세 다 살아버린 거예요. 오래 산다고 별것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 나라 안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통영의 장군동.
저기가 바로 이제 한려수도거든요. 여러분들 사량도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량도가 저 뒤에서 바라보면은 사량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 풍경을 보기 위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가요. 저기 올라가서 장건봉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이 막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때에 가느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집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저런 풍경들이거든요. 자, 또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 그 김현주 시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깊은 잠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속삭였다.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 와. 프랑스 시인 쥘 쉬페르비엘 리 부름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기가 막히죠. 지금 당장 내게로 와. 지금 막 문득 그리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야. 지금 당장 내게로 와. 저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가끔 설레게 하잖아요. 예, 살다가 보면은 저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탤런트. 아니, 나시는 누구지? 탤런트. 차승원이. 차승원. 저를 언론에서는 현대판 김정호라고 부르는데 영화배우 김정호가 고산자 김정호를 강석이랑 찍으러 와가지고 백제산 난파에서 저렇게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편안감, 느닷없이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인연이거든요. 자, 유레카, 경지읍천이 주상절리 정말로 기가 막히지요. 저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해파랑길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처음에 걸을 적에는 못 봤어요. 군부대가 있어서. 그 다음에 딱 걸어가는데 거기에 군부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저것이 나타난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근방에 땅을 샀더라면 다 부자가 됐을 판인데 땅을 안 사가지고 이거 완전히가 대체가 들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기 사람 하나 있지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천의 총석등이나 서귀포의 주상절리도 있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부채처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파랑길을 제가 만든 공로로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는데 저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도 우리한테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여러분들, 발견하셨다고요? 저희가요. 아, 선생님이? 예. 와, 박사님들. 그래서 해파랑길 공로였어요. 부산의 통일. 제가 해가지고 제안을 대단하신 했는데 분이네. 부산 변산 마실길도 소백산 자락길 갔다 왔는데 저 2011년에 못 봤는데 그걸 못 봤으면 안 되지. 못 들어갔었대요. 저 강원도도 지방도 했을 때인가 봐. 강원도도 보여요. 강원도 통천에 주상절 안 보일 수 있겠어요. 안 그래. 언제나 보여. 언제나 보여. 병충하고 가봐야겠네. 그러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썰물 밀물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니 2013년에 정말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집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내 딱 하고 나는 이제 내 사주만 불러주고 적어요. 계속 적고 있는데 2번이나 그러는 거야. 발에 큰 복이 들었다고. 참 그래서 참 맞춘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큰 사기꾼이 될 뻔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대.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했지.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때 오규원 선생의 시에 보면은 한 번 비에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속담이기도 해요. 한 번만 젖으면 젖을 일이 없잖아. 그 얘기하면 다 따라 나서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춥다. 어제도 이제 탑사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춥다 할 때 영국의 시인 비어레크의 눈 위의 산보 딱 2소절. 나는 냉담하지 않아. 내 속은 온통 따뜻해. 그걸 10번씩 하라고 그러거든. 나중에는 진짜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아파가지고 못 가는 사람. 선생님도 못 갔겠어요. 그럴 때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 김수영 시인의 아픈 몸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자.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그러면 다 따라서 나서서 잘 걸어요. 내가 그렇게 사기를 치는 줄 모르고 당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딸꼭 이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시의 한두 소절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시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에요. 자, 중국 상그릴라 여러분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집 병선 소설 본 사람? 안 봤구나.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가 나와 있으니까 잃어버린 집 병선 제임스 힐튼의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1차 대전 때 나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는데 어느 작가가 영국 작가가 인도에서 비행기로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갔는데 히말라야에 떨어졌는데 눈 속에서 누가 마중을 나와.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그 자리는 완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이상향이야. 거기는 지금 우리 김현주 시인이 몇 살이에요? 60 정도 되지. 60대 들어가면은 60 나이로 몇백 년을 살아도 그 나이로 사는 거야. 20살 때 들어온 여자가 그 나이로 그대로 몇백, 200년이 지나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후계자로 삼으려고 데려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같이 납치당했던 젊은 남자하고 그 20살 남짓의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탈출을 하자고 그러는데,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다 같이 나오니까, 불과 나와서 몇 미터 걸어가니까 몇백 년 된 여자로 그냥 늙은이로 죽여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상그릴라, 그 자리가 상그릴라예요. 지금 상그릴라, 골프장, 호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여기를 갖다가 상정한 거예요. 야증이다. 근데 이게 4,300m거든요. 기가 막혀요. 사람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이상향, 유토피아는 없다예요. 없다. 없다가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저기 곳에 살고 싶어도 살 수는 없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런 풍경을 많이 봐야 한다. 한용운이 바라본 문학. 문에만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꽃피고 세우는 것만이 봄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꽃피고 세우는 것이 봄이지만은 봄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감정보다 생활이 필요하다면 봄비에 남은 물을 상평, 하평에 실어두고 돈 갈며 씨 뿌리고 김 매는 것이 사람으로서 꽃피고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봄이 아닐까. 한용운 선생의 글인데 참 맞는 얘기예요. 자, 산수였고 내가 누구지? 하고 나타나는 곳 산수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자, 제가 참 좋아했던 시가 바람만이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송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꼭 하세요. 신앙송을 정말로 좋은. 그래서 바람만이 하는 대답 밥 딜런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거든요.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누구지? 도나. 노래? 누구냐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밥 딜런이 음유 시인이잖아. 이 시로 알려져가지고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것도 없는 시인들이 그건 가수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저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민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오. 멀어요? 바람 많이 하는 데다. 이걸 꼭 한번 해봐봐요.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될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지.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가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높은 산이 씻겨 바다로 흘러 들어갈까.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걸까. 사람은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사람이 하늘을 얼마나 올라다 봐야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다른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걸
알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이거 끝나고 나서 바람만이 하는 대답 합질런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음유시인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시로 그걸 갖다가 부정하는 우리나라 별 볼 일 없는 시인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시 한 편이 사람의 마음을 막 서늘하기도 하고 훈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문학이다. 망태버섯, 기가 막히죠. 저도 불과 1시간도 안 지나서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올해도 이 한탄강에서 저 풍경을 여러 개를 봤는데 못 봤군요, 여러분들. 예, 아우. 사진 봤어요. 바로 없어져요? 아니야, 그냥 몇 시간이면 사라져요. 오전에 딱 했다가. 못 먹는 버섯이죠. 독버섯이죠. 독버섯. 독버섯. 어떻게 살아요? 아니, 꼭 먹어야 합니까? 그냥, 그냥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그 앞쪽에 있잖아요. 사진 앞쪽. 특이하다. 녹아내린 거 있잖아. 응. 기가 막히죠. 이게 저런 거 보면 안 돼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제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태일 시인의 국토, 창비시선의 2집, 농무다음의 국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늘 홀로였다. 싸움은 많았지만 승리는 늘 남의 것이고 남는 패배는 늘 내 것이었다. 그 소절도 있고 그런데 저 시가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누가 읽어볼게. 여기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자, 누가 그 대상 수상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오늘 누구냐 안 보여? 낭낭한 모습. 아니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안 보여? 누가 안 읽어? 벼랑간 눈보라가 치는 날은 처음엔 풍경들은 풍경답게 보이다가는 그 형체들은 끝내 소리도 없이 묻힌다. 눈보라가 치는 날은 술을 마시자. 술을 마시되 체온을 생각해서 마시자. 눈보라가 치는 날은 술을 마시자. 술을 마시되 약간의 낭만을 위해서 국경선을 떠올리며 마시자. 눈보라가 치는 날은 술을 마시자. 술은 마시되 실어증을 염려해서 두근거리는 가슴 열고 홀로라도 열심히 가슴 열고 홀로라도 열심히 말을 하며 마시자. 눈보라가 치는 날 술이 없으면 어찌하냐. 눈보라가 치는 날 국경선이 안 떠오르면 어찌하나. 눈보라가 치는 날 두근거리는 가슴 없으면 어찌하나. 눈보라가 치는 날은 처음엔 풍경들은 풍경답게 보이다가는 그 형체들은 끝내 소리도 없이 묻히니. 오늘 같은 날 술이 없으면 어쩌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 눈보라가 치는 날 두근거리는 가슴 없으면 어찌하나. 그렇지요. 올해는 눈보라가 치는 날 꼭 이 시를 꼭 읊조리세요. 눈보라가 치는 날. 선생님을 떠올리며. 그래서 저는 이걸 떠올릴 때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우리 대표님한테 준 책이 제가 81년에 느닷없이 8월 말에 끌려갔던 데가 안기부였었어요. 거기에 끌려가지도 모르는데 동생하고 둘이 끌려가가지고 형제간첩단을 엮으려고 갔다가 정말로 모진고문을 받았죠. 발가벗긴 채. 그리고 이제 풀려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금난새가 그때 80년에서 81년 그 무렵에는 꼭 합창교향곡을 연주를 했거든. 아버지가 딱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합창교향곡 마지막 교향 환희의 송가가 나오네. 우리 아버님이 정말로 좋은 곳으로 가시고 있구나. 평생 즐거운 세월만 사시다가 그랬는데 정작 새벽에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하고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전화하고 나니까 정작 장례비 치를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임실 치즈마을이죠. 거기 살았었거든요. 임실 시내에다가 예금을 했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돈을 빌려라. 전화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 새벽에 탁 문을 열었는데 눈을 그냥 속
기사였고 막 눈은 막 펑펑 쏟아지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벅해요. 네. 그래서 자기하고 이입될 때 그런 것들이 감정이 이입될 때 기억이 오래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시는 좋은 시예요. 꼭 한 번씩 눈 내릴 때 그런 때는 꼭 저런 시를 꼭 하세요. 자, 신랑에서 사람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어냈는지. 예? 집집마다 저거 다 있을 거야 아마.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지요. 자, 나뭇잎이 이슬을 머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순간이거든요. 모든 게. 자, 제가 오늘 어제 그 페북에다 올렸던 시인데 제가 어머니의 울음을 들었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지난 대군에서 술집을 열었었고 뭐 맨날 술 마시니까 완전히 적자죠. 어머니가 이제 행상을 나갔는데 지금 이제 막내 동생을 업고 행상을 나가면 열흘에서 보름쯤 있다 와요. 그런데 한 열흘쯤 됐는데 아버지가 애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오늘부터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오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로 어머니 오기만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한 닷새쯤 지나서 지금 막내 동생이 지금 고산중학교 있는데 막내 동생을 업고 나갔었거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아무 말도 않고 딱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무릎에 딱 얼굴을 파묻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곳에 자꾸만 가고 싶다 시선입에다가 이렇게 신경림 선생의 갈대를 쓰면서 갈대 울음소리 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 어머니 울음소리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는데 처음으로 들었고 그것이 평생 기억 속에서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그 부부교사니까 아이들 키우러 가가지고 내가 답사갈 때 눈 내리면은 비 내리면 전화 와요. 야, 오늘은 눈 많이 오니까 비 많이 오니까 답사 가지 마라. 근데 그 소리 속에 어머니가 흐느껴 울던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시울을 적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 시를 좋아해요. 누가 읽어볼 거예요? 아주 좋은 시예요.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나의 힘과 사랑, 친구와 기쁨을 잃었노라. 나는 나의 천재를 믿게 하는 자존심까지 잃었노라.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이 친구라 나는 믿었노라.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느꼈을 때 나는 벌써 혐오를 느꼈나니.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신은 말하네. 인간이 신에게 대답해야 하네. 이 세상에서 내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때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 나도 가끔씩 울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울어요. 가끔 슬플 때. 그렇잖아요. 슬픔이 지극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막 울어야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시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가끔씩 우는데 때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미숙 선생님은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요? 없어요? 네, 많은 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필테는 75살에 에커만이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에커만과의 대화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에커만하고 계속 침식을 같이 하면 몇 년 동안 괴테가 말한 것을 그대로 썼는데 어느 날 물어요. 선생님은 이날 이때까지 행복했던 날이 얼마나 됩니까? 한참 헤아려 보더니 나는 28일간만 행복했네. 그런데 발레리는 사흘간 행복했다고 그러거든요. 슬펐던 기억들은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행복했던 기억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송 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그것은 위선이에요. 다 불행했던 기억들, 가난하고,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누님이 죽은 다음에 쓴 제문에서 행복했던 날도 많았을 것이지만 슬프고 가난하고 곤궁했던 기억들만 많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저한테 뭐 물으셨지 방금 전에? 아니 그 말 아니 우는 거 언제 그거 물어보셨죠? 네. 뭐라고 물어보셨죠? 아까 언제 물었었냐고 많이. 네. 이제 기쁠 때 슬플 때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지. 슬퍼도 눈물이 나고. 모든 게 기쁠 때- 지극하면 네.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쁠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요. 좋지요. 네, 이 시. 일부러 인생의 비밀은 순간에 있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시절은 없다. 임재선사가 그랬는데 순간 왔다가 하는 것을 저렇게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이 인생의 전체예요. 네? 다른 것 없어요. 매 순간 지금을 잘 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지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이지 다른 시절은 없다. 임재선사가 그러잖아요. 자, 안동 풍산의 채화정 기가 막히죠. 이게 국가 보물로 지정됐거든요. 이게 어느 계절에 가나 저렇게 예뻐요. 저런 곳에 저렇게 정자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병산성원 가는 길에 그래서 안도현 시인의 풍산초등학교 그 덧니가 예쁜 그 기집애 거기서 살았었거든. 초등학교를. 아름다운 모습 많이 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사진을 예, 저렇게 찍어놔서 저렇게 이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예뻐요. 사진보다 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작업 가는 거야. 저는 하나도 이게 가미를 안 해요. 사진을 그대로 두지 거기다 뭘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삼성화재 달력도 만들었고, 예? 70만 부를 제가 찍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를 찍는 거예요. 순간 포착을 잘해야 해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찍어야 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예수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김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도둑처럼 온다고 했지.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때 찍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거기 나오는 것이든, 아까 자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울릉도의 죽도 나도 섬이고 그대도 섬이라. 아, 쑥 인절미 하나 같은. 그렇지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아 잠깐만요. 울릉도에 돌려줘 보세요. 아까 거. 울릉도의 죽도. 돌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죽도. 울릉도 죽도. 어디냐면은 저동항에서 천부리로 가는 길, 거기를 넘어가다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여기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 가는 나그네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덕천가강이에요. 덕천가강. 그러니까 일본인 정치가들 굉장히 철학적이었었어요. 가던 길 멈춰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만 아는 거예요, 이게.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늘이, 왜 가던 길을 멈추어야 그리 없냐? 빠져버렸네, 그것이. 꽃들은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왜 그것이 어디로 그리 빠져버렸냐? 자, 산의 언덕에, 이 시는 알죠? 네. 신동엽 시인의 가장 사전적인 시죠. 예,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어요. 지금. 부여예요? 네. 그렇구나. 자, 산의 언덕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자, 다시 아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남대로. 야, 더도 덜지 않은 풍경 앞에. 이게 고우의 그림 같으죠? 기가 막히죠? 저 길이 사라져버렸어요. 구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제가 2003년에 걸어갈 때 저 풍경을 봤는데, 저런 풍경을 바라볼 때는 막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고우의 그림 같으죠? 불화나무 있고. 그냥 사진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오늘 저렇게 환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노발리스라고 29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29에 죽은 푸른 꽃을
여러분들 안 읽어봤죠? 예, 세계적인 명작이거든요. 낭만주의의 효시고 한 줄 한 줄이 다 기가 막혀요. 14살에 공모로 가다가 22살에 14살짜리 소녀를 만났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는데 집을 찾아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니까 어리다고 한대요. 계속 설득해가지고 1년 뒤에야 허락을 받았는데 바로 병에 걸려버려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의학까지 배워 죽어. 그 여자를 위해 쓴 것이 푸른 꽃인데 낭만주의의 효시를 이룬 것이죠.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읽을게요, 제가. 예. 식물은 토양의 가장 직접적인 언어야. 모든 새로운 잎사귀 하나, 모든 진귀한 꽃 한 송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비밀은 너무나 많은 사랑과 기쁨에 돌아다니거나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조용하고 말 없는 식물이 되는 거야. 외롭게 서 있는 그와 같은 한 송이 꽃을 보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딘가 그 모습이 바뀌어 있고 날개 달린 조그만 소리들도 즐겨 그 곁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 같지 않니? 그런 걸 보면 너무 기뻐서 뿌리를 내린 채 그 행복한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지. 사랑의 이 신비스러운 푸른 양탄자는 매년 봄마다 새로 깔리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는 동방의 꽃다발처럼 그 양탄자를 사랑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 기가 막히죠. 이런 글을 29에 다 쓰고 죽었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하나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노발리스인데 사실 그 사서들도 모르고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한 권씩 사세요. 민음사에서 나온 거 노발리스의 크로니코 한 줄 한 줄이 다 보석 같아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비밀을 본 일이 있는가? 자, 이따 이것은 제가 들고 갈 것이니까 서로 보세요. 인도에서 만난 한 아이가 앉아있고 나는 잠시 몸을 닦아 지나가고. 그러니까 생텍쥐베리 우리가 어린 왕자만 알고 있죠. 인간의 대지에서 그래요.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다. 만일 그 아이의 일그러진 그 얼굴에 웃음을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두고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지 못하고 가면은 그 아이는 내 기억 속에서 항상 울고 있거든. 이 문학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상상력을. 그래서 내가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때면은 군대 휴가를 왔는데 군대 76년이구나. 휴가를 왔는데 갈 때는 떡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 가야 하거든. 떡 한 마리를 가지고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쫄병들 고참들한테 많이 구박도 받고 뭐 방법 없잖아. 그랬는데 77년이구나. 근데 동생이 임실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딱 탔는데 형 하더니 주머니에다 뭘 주고 가. 그래서 봤더니 5,000원이야. 그 당시에 내 병장 월급이 그 당시에 한 1,800원인가 됐으니까 5,000원 큰 돈이잖아. 나중에 제대하고 와서 물었어요. 너 그 돈 어디서 생겼냐 그랬더니 형이 휴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농고를 다녔었거든. 농고를 다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북대 국어교육과를 다녀가지고 지금 이제 국어 선생인데 휴가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도둑열차를 탔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을 생각할 때는 그때 나한테 막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막 달려가던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가끔씩 울먹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자주 울먹이시나요? 많이 울어. 선생님 너무 신나게 했는데 위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기억에 자. 눈물이 많이 들어있네요. 미켈란젤로 광장. 그래서 형님들이 현장학습을 찍으러 가가지고 그때 그 왕기석이하고 누구냐 갔었던 풍경인데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형님들이 현장학습 3부작을 찍으러 갔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없는데 출발을 해보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버트 브라우닝이
엘리자베스 배를 들고 살았던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34살의 로버트 브라우닝, 아주 이름난 시인이었는데 40살 먹은 여자 시인하고 편지를 교류했는데 서로 정이 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신부집에서 안 해줘. 예, 여자가 승마를 어린 시절에 승마하다가 등을 다쳐가지고 등을 못 쓰고, 그리고 또 다른 병이 있으니까 안 보내줘.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영국에서 이 피렌체로 간 거야. 피티 궁전 밑에 저 아파트를 해가지고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가 죽으니까 다시 또 베네치아로 가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로버트 브라우닝인데, 저곳에 갔을 때 막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여기 이제 생각 같이 살았던지 갔더니 막 해설사가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지 않는데 찾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안내를 하는 거야. 그림 같아지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의 초상화. 착하게 생겼네. 근데 그렇게 순애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베렛. 그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이 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헤아려 보죠. 비록 그 빛 안 보여도 존재의 끝과 영원한 영광에 내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그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사랑합니다. 태양 아래서나 또는 촛불 아래서나 나날의 얇은 경계까지도 사랑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듯 자유롭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칭찬에서 돌아서듯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옛 슬픔에 쏟았던 정열로서 사랑하고 내 어릴 적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떠난 성인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이룰 줄만 여겼던 사랑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한평생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부름을 받더라도 죽어서 더욱 사랑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순애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영문학사에서 로버트 브라우닝,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 똑같이 세계적인 시인이 됐잖아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물어봤잖아요. 자, 베네치아의 아드리에 저기 바라볼 때 너무 풍경이 아름다웠었죠. 그림 같은 완도의 청산도. 자, 이게 두 줄이에요. 두 줄인데 상징주의 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지하철 정거장에서예요.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의 꽃잎들, 이 두 소절 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시인이잖아요. 이게 영남대로를 딱 걸어갈 때, 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을 지나갈 때입니다. 한남대로 가게 될 때. 여러 갈래 중 문학을 택한 사람들, 장곡도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내 길은 내가 택하고 싶은 유일한 길이네. 시신에게 몽땅 바친 이 몸. 여러분들도 똑같았죠, 지금. 그 어느 승리자에게도 항복할 수 없겠네. 시신이시여, 그대의 캄캄한 공장에서 날 위해 가시보다 더 잔인한 월계관을 만들어주실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어요. 내 귀는 소라꽃질, 바다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장곡도 시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나 신앙송을 하는 사람이나 다 시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북한을 2003년에 갔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딱 가니까 그냥 1시간이니까 순안공항에 가더라고. 순안공항에서 그냥 그대로 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백두산 갔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지하철. 딱 내려갔더니
평양 지하철 노선도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생케비치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한참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야, 이렇게 철학적인 노선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못해요. 자, 어떻게 문학을 할 것인가? 견문이 넓어야 안목이 넓다. 우리 옛사람들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라보는 모든 풍경이 하나하나에 쫙 쓰여진 글이에요. 그것이 결국 문학을 하는 방법이었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권의 길을 다닌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책을 통한 논리적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를 통해서 실용적 지식을 겸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초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좋은 책을 다 읽고 세상에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세상에 좋은 경치를 다 만나는 거, 그 옛사람들이 다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다 먹고 살만하거든. 마음만 있으면. 그런데 바쁘다고 안 가는 거야, 이게. 자, 무서워 불처럼 혼자서 가는 길, 문학의 길, 인간의 길, 그래요. 제가 영남대로를 따라 걸을 때 열흘간 같이 한꺼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4명이 걸어갔는데 서로 뭐 처음에는 도란도란 얘기도 잘하더니 엿새쯤 되니까 오전에는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해. 오후쯤 되면 서로 싸운 사람처럼 말도 않고 혼자서 걸어가. 쉴 때도 혼자서 쉬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혼자서 왔다 혼자 간다. 먼 길을 걸어봐야 합니다. 아까 그래서 바람만이 하는 대답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유 선생님 앞으로 할 때는 신앙송 할 때 어떤 분위기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인간은 우주 속에 내던진 고야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코도 남자들이 전부 다 아들나라 보니까 여자들이 다 갉아먹어야 코도 없는 걸 시멘트로 해놨어. 그런데 저희 같은 저렇게 그냥 눌러야 했는데 막, 야. 이거 보령시 거기서 찍으신 거 성주사지. 그러니까. 네, 성주사지. 아주 좋은, 예, 거기가 최치원에 4.3비문이 있어요. 최치원에 4.3비문이 국보 바로. 정말로. 아무도 안 갔는데 눈 내리는데 갔더니 저걸 봤어요. 멋져. 자, 이 시 아는 사람 많이 해봤죠? 난 저 윤동주 시에서 이 시가 가장 좋아요. 예?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누가 읽을 거예요? 낭송해본 사람.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호롤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줄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나물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몇 년,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그냥 그림이 다 그려지죠. 예? 참 정말 이 시를 근데 그렇게 윤동주 시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시가 이 시거든요. 그러지요. 예. 정말로 좋은 시예요. 여기가 아우라지에 있는 다리를 정선 아우라지. 여기를 걸어가라니까 가보라니까 하나도 안 가네. 할 수 없이 내가 저기를 가가지고 사진 속에 찍혔잖아요. 역광이 사진이 정말로 예뻐요. 기가 막히죠. 예. 여기 앞에. 한 사람만 추종하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역광도 예쁜 거예요.
현재는 언제나 불안하다. 우리가 니체 권력의 의지 정말로 어려운 책에서 있잖아. 나의 버치여 우리들이 젊었을 때 우리들은 고뇌 속에 있었다. 우리는 중병으로 고통을 받듯이 청춘 그 자체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내전도 있던 시대의 그 역할을 모든 것으로서 그리고 그 최선의 강함으로써 청년의 마음에 거슬리는 내면적인 대초락과 대풍락의 시대가 유발되는 것이 자격인 것이다. 몰락 따라서 불확실성은 이 시대의 고유하다.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한 포도 위에 서 있지 않으니 엄격하게 자기를 믿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안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말로 좋은 책.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끼로 두개골을 내려 찌듯하는 좋은 책.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화영 교수가 프랑스의 소유 출판사 편집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물어요.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책은 어떤 책이죠? 딱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죠. 읽었을 때 계속 담아가지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책. 베스트셀러는 그렇잖아요. 읽을 적에는 좋아.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이게 도끼로 두개골을 때리듯 하는 책,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카프카가. 이 말이 정말로 세계적인 명구지요, 명구.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은 의미 있는 시를 낭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딱 의미를 부여해주는 시. 그러느라 계속 생각이 나게 하는 시. 20살 무렵에 카프카가 썼던 글쓰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작가가 바로 프란츠 카프카죠. 자, 해파란 길의 끝, 해금강, 금강산. 책상하기 책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나 열 수 있는 문, 그러나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는 문, 자기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시, 자기만이 또 낭송할 수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러죠?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열 때 가장 빛나는 시. 그 시를 찾아야지. 잠깐만. 예쁘지요, 문. 제가 그래서 문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문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소시적부터 생각해가지고 여지껏 몇십 년 동안 모은 것이 5장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에서 나와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에서부터 가지고 5개가 해가지고 집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만들면은 내가 주려고. 가장 철학적으로 보면 너무 예민할 건데 그걸 안 만들더라고 하지.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이 수정처럼 빛날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게 때거든. 응?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때를 놓쳐요. 정현종 시인의 시에 사람이 때를 모르니 때가 사람을 따를 리 없다. 사람이 때를 모르니 때가 사람을 따를 리 없다. 어긋나고 어긋나는 것이 때거든요, 이게. 그렇죠. 선생님은 그때가 언제셨나요? 저는 다행히 정말로 어렵게 평생 공부했었는데 느닷없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받았으니까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갔잖아요. 갔는데 밥 타러 가는 7명 중에 만났는데 서울대를 나와 서울대를 다니다가 운동권으로 강제 징집을 당한 친구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42일간 오로지 책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 딱 3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 친구는 증평 37사단으로 갔고 나는 의정부 거쳐가지고 철원으로 갔는데 딱 헤어질 때 나를 확 끌어왔더니 너 공부 많이 했다. 내가 그때야 내가 공부를 한 줄 알았어. 그 시인 그분 이름 아세요? 최대길이라고. 네? 최대길. 최대길.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서로 이제 편지를 잘 주고받으니까 계속 편지를 잘 받으니까. 유명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군대 생활 내내 연애 편지 대필만 하다가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90 김계남 장군 추모비가 저 덕진공원에 있죠. 개나마 그걸 세우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남주 시인이라고 있죠. 김남주 시인이 글씨를 누가 쓸 것인가 고민하니까 내가 신영복이한테 쓰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신영복 선생이 쓴다고 했는데 다 써놨다고 연락해 가가지고 가서 목동에 가서 신영복 선생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혹시 김지아 선생 근황을 아냐고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화 선생한테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양반이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그랬더니 내 친구 아까 그 친구가 목동 파리공원이 있거든. 최대기. 야 파리공원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나서 전화하자. 그랬더니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석이 끌리듯 갔더니 김지아 선생이네. 사진 속에서 보던 김지아 선생이죠.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저 황토현 문화연구소의 신적이라고 했더니 황토현 대선을 꽉 잡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2시간이 넘게 그 양반 담배를 2갑을 피우면서 선생님 끝날 때 우리 장모님이 김계남 장군 팬이라고 저녁에 전화하라네. 박경민 선생.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내가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려고 맘먹었던 것이 김지아 선생의 남녘땅 뱃노래라는 책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연이란 것들이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져요. 만날 때가 있어요. 때. 근데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모를 때도 해봐야지. 그때가 왔는지를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거야. 자, 남한의 보석, 아니 모든 사람들의 보석. 자, 저게 남의 바다에 그냥 황금빛이 막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자, 누가? 이 시도 아주 좋은 시예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아주 잘 알지요, 이 시. 예, 진짜 좋은 시가 바로 진정한 여행, 이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이 아까 카프카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르렀다고 여겼을 때라도 그때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상은 고개를 넘어가는 사랑처럼 항상 아련하고 아득한데 그곳에 길이 있다. 저런 풍경을 사진 찍고 나면은 느닷없이 찍었는데 나중에 볼 때 내가 저런 풍경을 찍었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쵸? 자, 문학을 하는 이유. 카프카는 니체, 발로 쓴다. 손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발도 항상 참가하고 싶어진다. 확고하고 자유로우며 용감하게 그것은 혹은 들판을 혹은 종이 위를 달린다. 카프카는 항상 글을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끄적거린다고 표현했다. 저는 오로지 문학이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쓴 것들이. 그런데 그 사람의 시는 이 당시는 한 번도 제대로 팔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작가가 카프카잖아요. 자, 백운교, 청운교. 자, 제가 유치원 시비, 제 사연이 참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가지고 막 방랑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것이 몇 년 전에 읽었었던 김수영 시인이 67년에 국제 팬클럽으로 해가지고 어디냐 부산에 가서
문학 강연을 가는데 최동희 선생이랑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러더니 67년에 경주에 유치원 선생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더래. 그러더니 시비 앞에서 한참 바라보다가 막 시비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런가 하다가 같이 너무 막 절박하게 통곡을 하니까 같이 막 울었대. 그러더니 막 실컷 통곡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또 이 자리로 오자고 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6월 8일 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말았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아 나도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경주를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의 시비가 어디 있냐고 다 물어봐도 경주문화원도 경주시청도 아무도 모르네. 그러다가 경주여고 했더니 경주여고 교장이었거든. 제자가 안 돼. 그런다고 하더니 저기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사이길에 저시가 세우게 돼 있는 거야. 저것이. 거기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유치원 선생의 석굴암 대불 거기 써져 있는 거야. 옥로와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개 돌로 눈 감고 앉았노니 나도 거기에서 그냥 한없이 통곡을 했네요. 그러면서 내 삶을 거기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것이 한 줄이 우리가 사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는가. 그래서 신앙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편 한 편 들을 때마다 한 줄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신앙송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읽어보세요. 석굴암 대불 짧아요. 안 보여. 안 보여요? 큰 거만. 목 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개 돌로 눈 감고 앉았느니 천년을 차가운 살결 아래 더욱 아련한 핏줄 흐르는 숨결을 보라. 목숨이란 억만 년을 원두어도 다시는 못 가는 것임에 이대로는 못 버릴 것임에 먼 솔바람 부푸르는 동해 연잎 소요로운 까마까치의 오지즘과 뜻없이 지새는 흰 달도 이마에 느끼노니 뉘라 알야 하마도 터지려는 통곡을 못내 견디고 내 여기 한개 돌로 적적히 눈 감고 가보자 하였노니. 정말 좋은 시죠. 우리가 깃발이나 그런 시만 외우지 이런 시는 알지 못하잖아요. 행복만 해요. 유치한 행복만 행복.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건네니까 행복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답사를 데리고 가면은 꼭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후레쉬 가져와서 저곳을 보여줘요. 세월. 영주 부상 생각나무당 저것 봐 저렇게 봐 정말로 예쁘죠. 생각나무가 조사당 가는 길에 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알지요. 로버트 프로스트에서 정말로 좋은 시는 너무 길어서 그렇지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거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읽으면 너무 좋은 시가 나는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자작나무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히 잊지 못하는 노발리스의 푸른 꽃, 저 푸른 꽃에 나는 연연하고 있다.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저 꽃에 대한 생각이 염두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저 꽃을 제외하고는 시작도 생각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자기가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대의 눈에 비치는 사물들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인데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사보세요. 너무 성서 다음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저 책일 거예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 한 줄 한 줄이 그대들의 눈에 비치는 사물들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바라보는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시화나 안도현이나 전부 다 지상의 양식에서 전부 다 책 카피를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읽은 사람이 없어요. 순서 다음으로 좋은 시라고요?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진리가 있네요. 그렇지. 순간 속에 영원히 있다 신정일.
이것의 뒷명언이네. 성수 다음으로 좋은 자, 깨달음은 여기가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던 평택의 수도함이에요. 느낌은 언제 오는가? 지리산 둘레길의 단풍 기가 막히지요. 비 내리는 날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해서 안 갈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좋은 거예요. 가야 돼. 자, 가야 돼. 이 시 알아요 몰라요? 황동규 기도 내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눈이 내려 생각이 끝났을 땐 눈보라가 무겁게 치는 밤이었다. 인적이 드문 모든 것이 서로 소리치는 거리를 지나며 나는 단념한 여인처럼 눈보라처럼 웃고 있었다. 내 당신은 미워한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바람 부는 강변을 보여주면은 나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쓰러지는 갈대의 자세를 보여주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KBS하고 그때 그 섬진강에서 전국 생방송을 하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누구였는가 모르겠네.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흥이 겨우는지 남자 아나운서가 선생님 제가 강에 대한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하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큰일 나잖아요. 생방송인데. 그래서 내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바람 부는 강변을 보여주면은 내가 얼마든지 쓰러지는 갈대의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선생님 글씨 좀 써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자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청혼을 하겠대. 그러더니 얼마 뒤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 시 하나 가지고 이 시 한 편. 내가 당신이 나에게 바람 부는 강변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시를 갖다가 꼭 한번 낭송하세요. 이런 시하면은 사람들이 황동규가 그렇지. 누군지 아세요? 황동규가 황순원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소설. 에딘버러 대학에 있을 때 갔을 때 김수영 시인하고 편지도 보내고 정말로 좋은 시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아까 기도 꼭 네. 낭송하세요. 이런 네. 시를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팍 내년에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문학이다. 고창성에서 청보리밭에서 저렇게 저희가 상해를 했었어요. 여기는 또 고인돌에서 했었고 내년부터는 이거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봄날에 다 간다는데 인생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성복 시인의 봄날 아침이라는 시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적어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봄날 아침 봄날 아침이었네. 누가 와서 가자고 했네. 자꾸만 가자고 했네. 아주 좋은 시예요. 이성복 봄날 아침. 여기에서는 이제 두보의 시죠. 온종일 술에 취해 밤잠을 자다가 봄날이 다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부지런히 갈 길을 재촉한다. 대나무 숲속에 스님을 만나면 또다시 이야기로 반나절이 가고 만다.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뭐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좋으면 쉬어가고 그러지요. 쉬는 자리가 명당 자리고 그래 꽃자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금강 별이길이에요. 저희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부릉도원이에요. 봄날 4월 셋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때 신앙송에서도 이런 데가 가지고 야외에서 신앙송을 한번 하세요. 금강별도 여기 뭐죠? 여기가 저 잠두마을 길인데 기가 막혀요. 온 산천이 그냥 야생 복사꽃하고 조팝꽃,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산이고 강이고 길이고 전부 다 난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뭐고 살았어요? 바빴어요? 자, 풍경이 말을 건다. 예천 효령포. 여기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 봤구나. 내일 여기 가는데 여기는 하회마을과 함께. 내일도요. 네. 풍경이 나를 건다.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저 잘록한 조선시대의 유배지였었는데 1박 2일도 나오는구나. 정말 아름답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많은 곳들을 봐야 해요. 죽은 다음에 죽기 직전에 살아온 풍경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대요. 근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는데 수세 개밖에 안 떨어오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억울하지 그럼. 억울하지. 여기는 만유정, 호리병 같은 곳에 딱 청자를 지었잖아요. 만유정 원림,
제가 이제 문화예청에 천연기념물 명승을 지정하는 명승 문화대위원이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히죠. 자, 내면 풍경. 밀케. 누가 읽어보세요. 보라, 나는 그것을 알았으니 사람들에게서 상투적인 걸음은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갑자기 열린 하늘 속으로 이 상승이 그들의 제1보였으니 비상. 묻지 말아라. 그들이 얼마 동안 느꼈던 바를, 얼마 동안 그들을 아직 볼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은 내면 풍경 넘어 있는 것이기에. 기가 막히죠. 하나하나 음미할 때 저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볼 수 없는 것들에서 다 남아있는 것인데. 자, 칠제산의 아름다움, 일곱 빛깔, 기가 막히고 내몽고에 있는 풍경. 자, 이렇게 문학이 불타오를 때가 있죠. 여행은 자신을 만나는 지름길이고, 나는 나 자신을 돌아다니기 위해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리는 것, 구성하는 것, 글을 쓰는 것이고 바로 나 자신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앙림이쇼. 자신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기도 하고 자신을 잃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더 잘 알기도 한다. 자, 제가 이제 내몽고 가가지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첫날 딱 가는데 그냥 막 비 내리다가 막 쌍무지개 뜨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갔더니 저희가 염화 소금 호수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하고 피아노 옆주곡 14번을 저기서 치고 있는 거야. 야, 진짜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그냥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문화구나.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몰라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전주 KBS, MBC, JTV 사람들한테 덕진공원에서 새벽에 한번 하자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하네. 저런 것들이 문화의 충격이거든요. 왜 안 나오냐? 자, 코스모스와 한라산. 그 화면 좀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도 좀 이렇게 보들레르의 이방인. 이 시는 정말로 좋은 시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더 돌려가지고 안 보이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제가 안 읽으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음악 위를 여행하듯이 향기 위를 여행한다. 보들레르. 이것입니다. 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수수께끼 같은 사람아, 말하여 보라. 너의 아버지냐 또는 형제 자매이냐? 내게는 부모 형제 자매도 있지 않다. 그러면 너의 친구냐? 지금 당신은 뜻조차 알 수 없는 어휘를 쓰고 있다. 그러면 너의 조국이냐? 그것이 어느 위도에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이냐? 불사의 여신이라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도 있으련만. 그러면 돈이냐? 나는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 마치 당신이 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에뜨랑제여. 나는 저 구름을 사랑한다. 저 하염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사랑한다. 보라, 다시 보라. 저 불가사의한 몽롱한 구름을. 보들레르. 네, 보들레르는 세계적인 시인이죠. 브레멘에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들레르를 공부하지 않은 문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들레르의 시에서 정말로 좋은 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취하라. 취하라. 그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이치의 술노래가 있어요. 술은 입으로 들고 사랑은 눈으로 든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알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송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는 것들, 술에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술을 나눌 때 그런 시를 하면은 술은 입으로 들고 사랑은 눈으로 든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알아야 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뿐. 나 그대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 그러면은 훨씬 자리를 갖다가 흥을 돋우잖아요. 진짜 좋은 시 취하라지요. 그리고 아까 술노래 예이치, 가장 아름다운 술노래가 바로 예이치의 술노래예요. 찾으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랑시호를 바라본 이끈오름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찬란한 글들, 그런 글들을 써야지요. 자, 서편지유학 청산도 가고 또 가면 만날 것 같은 그리움. 자, 제가 이제 옛길 시간을 걷다 해가지고 20부작을 찍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옛길을 영남대로, 삼남대로 다 관동대로 다 걸었잖아요. 20부작을 찍는데 관동대로 가다가 보면은 다산 선생이 살았던 데가 바로 양수리잖아요. 거기 양수리 거기를 가는다 보면은 중앙선 철로의 옆에 길까지 그냥 온통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사랑이 써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우리 요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지옥이 뭐예요? 마음이 좀 편한 거. 네? 마음이 편한 거.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본 적이 없으니까 다 다르게 얘기하네. 그걸 갖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바조프 교프가 형제들에서 가서는 안 될 곳.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가서는 딱 안 될 단 곳. 한마디로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결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사랑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물이거나 어떤 대상이거나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이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마른 삭정이나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사랑, 가장 진부해서 차마 사랑한다 얘기하기도 거북하지만 가장 지고지순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다 하고 방송을 찍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방송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 담당 PD한테 물었어요. 왜 대체 뺐어? 그랬더니 선생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뺐어요. 그것도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결코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또 시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하거든. 뭐라 그랬어? 지고지순한. 지순한. 지고질환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질환지교가 아니고 질환지고가 아니고 지고지순한. 그 해답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나오네. 지옥이란 결코 다시는 어떤 고통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비디우스의 이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그렇구나, 나 또한 모두 모습을 모르지 않도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그 불에 타는구나,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사랑받는 자인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나의 풍요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오비디우스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200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랑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해야 할 것. 내가 어제도 이제 여기 저 경기전 가봤죠? 경기전에 조선왕조실록 가봤죠? 못 가봤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조선왕조실록은 그러니까 태조가 살아서부터 궁중에서 일어나는 것, 나라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래가지고 4개를 만들어가지고 태백산이나 계속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선왕의 것이 후왕이 봐서는 안 된다. 딱 정리를 했어요. 다시는 누가 못 보게. 그런 세종이 자기 아버지가 태종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정몽주, 정도전, 세종의 장인, 천암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세종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아산 출신의 맹사성이 이걸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화근이 일어납니다. 이걸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딱 하니까 세종이 안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연산군이었잖아요. 연산군이 그걸 보면서 자기 어머니 패비운 씨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모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네? 네. 네, 그래요. 비밀이 없이는 비밀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거죠. 행복도 없다는 비밀이 있어야만 행복해. 비밀이 발각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비밀이 많을수록 좋아요. 알았죠? 비밀을 만들어야 그 외롭고 쓸쓸할 때 문득 그 비밀을 서랍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혼자 빚어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 근데 절대 근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 이해가 되죠? 네, 꼭 그러세요. 비밀을 많이 만드세요. 쉽지 않아요. 비밀을 가잖아요. 노래는 있어 비밀을 만들고 싶어. 자, 무주 금강의 봄날 너무 예쁘죠? 또 거기 가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아름답죠?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어요. 자, 여기는 강활로 남원에 자, 판소리 사랑가족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업고 놀자. 자, 여기 만복사자 포기. 만복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만복사가 그러니까 춘향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금오신화를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여기가 늙은 총각 양생하고 귀신 처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룬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만복사자 포기 김시습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안에는 임해창의 묘, 그리고 허균하고 사랑했을 것이니까 좋은 친구로만 사귀었고 임해창이가 사랑했던 사람은 유희경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예. 재밌으시다. 이렇게 많은 걸 알으시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세상에. 너무 많이 알면 불행해요. 너무 많이 알면 지식이 다쳐요.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고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 먹을 수도 없고 괴롭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그래서 임해창을 그리며 쓴 허균의 시. 예, 허균, 제가 이제 허균 평전하고 정예리 평전을 썼거든요. 근데 허균은 김시습하고는 보기만 하면 다 그냥 쏙쏙 스캔이 돼가지고 한 번만 보면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긴 동네에서 왔어요. 예? 거긴 동네에서. 허균 강릉에서. 강릉에서요. 제가 허균 평전을 썼잖아요. 강릉에서 오셨구나. 그러면 뭐 오죽헌이랑 한송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공군부대 안에 있는데. 예. 전국에도 다 모였어요. 그렇구나. 자, 황진이와 소세양의 사랑 노래. 그러니까 황진이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황진이까지 얘기를 하고 보면 지금 몇 시예요? 9시. 아직 안 졸아요. 저희들 예. 졸을 네, 때까지 조금 더 해주세요. 해요? 예. 네. 그래서 황진이하고 사랑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황진이는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고상한 여자예요.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황진이는 사랑을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하고만 사랑했어요. 아무리 10,000,000금을 가져와도 안 잤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하고만 연애를 했는데 그런 사람 우리 역사 속에 없잖아요. 멋진 연인. 그래가지고 개성에서 제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지족선사라고 하잖아요. 가서 하룻밤 사이에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공부한 사람은 빼뜨기도 쉬워요 오히려. 벽만 보고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성에서 제일 이름난 학자가 누구냐 하니까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왔는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써도 됩니까? 당돌하게. 그러게. 같은 방을 써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시루하게 하나 거치지 않고 옆에 누워 자는데도 가만히 있네. 이 남자가 아무래도 불군갑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더래. 그런데도 이 선생님이 나를 그러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종이라는 사람, 선전관 이사종이하고 계약 결혼을 해요. 계약 동거를 해요. 3년간은 이사종이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황진이가 먹여 살리고 3년간은 이사종이 집에 가서 살았어요. 6년째 결혼을 아주 깨끗하게 헤어졌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소세양이었고, 소세양, 익산 출신의 대제양 소세양이가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가서 황진이하고 한 달만 더 살고 오겠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달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더 안 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알았네 하고 갔는데 내가 오늘은 가야겠다 하니까 황진이가 소세양 판서를 보내는 시를 한 편을 써가지고 절절한 시를 쓰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며칠을 더 머물러가지고 평생을 황진이 집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놈이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소세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강산을 유람하고 싶으니까 재상의 아들 이생이라는 총각을 꼬드겨. 중국 사람들은 고래국이 태어나가지고 금강산 구경하는 것을 한번 소원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조선국이 태어났는데 금강산 구경을 한번 안 하면 놔두지 않냐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모든 짐을 재상의 아들한테 짊어지고 자기는 꽃갈 모자를 쓰고 가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중들한테 몸을 팔아가지고 노잣돈을 해가지고 금강산을 유람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가 금강산에서 헤어졌어. 그 남자하고 길이 엇갈려가지고 이게 이왕 나온 게 조선의 산천을 더 돌아다니겠다. 고래산, 속리산, 지리산 가가지고 나주에 갔는데 나주에 가니까 전라도 절도사가 그 당시에 그근 인근에 수령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네. 딱 그 자리에 가더니 근데 기생들이 많잖아요. 화려한 기생들. 검은고를 타는 기생한테 가가지고 내가 검은고를 하면 뭐 타고 싶다고 하니까 장난삼아 자리를 비우니까 다 그 자리에 앉더니 오랫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골마를 가가지고 이를 잡으면서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 허균에 성서부부고 성홍지서록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봤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고전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들하고만 연애를 한 거야 이게. 오늘날에도 그런 거 따라서만 안 돼요. 바람둥이. 원래 연애는 선택한 사람만 한 거 아니야? 요즘에 돈만 주면 다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다 선택해서 한 사람씩만 했어요. 여기서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나? 보이잖아.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 자, 황진이 얘기를 하면은 1시간은 얘기하는데 지나갑니다. 밖에 확실히 춥네요. 문 열렸더라고. 자, 그리움이 아까 그 시 참 읽어야지. 시는 읽어야지. 그리움이 깊고도 깊은 아니야. 아까 앞에로 넘기려면 어떻게 하냐? 밑에 화살표 맨 밑에. 어디? 어디? 언제니? 거기 화살표 있잖아요. 맨 밑에 왼쪽에. 왼쪽 걸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됐어. 에이 넘어갔어. 자, 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를 썼는지. 못 읽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해봐요. 여기 달빛이 적었어. 달빛 아래 오동이 모두 지고 서리마전 들고 가는 노랗게 피었구나. 늦가을 높이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은 검은 고와 같이 차고 매화는 서리에 피어 향기로워라. 내일 아침 님 보고 나면 님 보내고 나면 붙이는 정 푸른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달빛 아래 소나무 많이 푸르고 눈에 덮인 한 포기 꽃들은 고개를 떨구었구나.
강물은 하늘과 맞닿아 슬픈 줄 모르고 쌓여가는 술은 그저 강물에 흘러갈 뿐. 흐르는 강물은 나의 마음을 실어 보내주지 않고 멀리 절벽에서 살아남은 한 포기 꽃은 아름다운 낙화를 보여주는구나. 내일 아침 그녀를 보내고 보내고 난다면 슬픔은 비가 되어 내 몸을 짓누르리. 기가 막히죠? 그게 안 보여갖고 여기 찍었죠. 자, 또 하나. 여기 뒤에나 이제 보고 싶고 그리워도 만날 길은.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김학이 평한 것이 아주 아름답죠. 어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제가요? 예. 그리움이 깊고도 깊었던 황진이는 소세영을 향한 마음을 다음 시로 남겼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스라인데 어시라. 이스라 하더면 가려마는 저 오타 같아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보고 싶고 그리워도 만날 길은 꿈에서밖에 없으니 제가 반가에 임을 찾을 때 임도 저를 반겨 찾아줘서 바라옵건대 멀고 먼 꿈길을 서로 달려오고 하지만 동시에 꿈꾸어 길에서 서로 만나기를 바라노니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도 깊었으면 꿈쓰고 길 위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시로 남겼을까. 참, 황진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바로 황진이에요. 꿈에서 자, 박에 여기는 갈제의 길.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경정. 예, 정철 얘기하면은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 시는. 예, 송강정철은 다 하면서죠. 시는 잘 썼. 예, 김윤재가 지금 한벽담. 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금성산성, 담양 명옥헌, 다 명승입니다. 여기는 금오도 벼랑길에서 본 풍경이고. 자, 신안중도예로. 자, 삼진강 부담리고. 여기는 죽방명으로 지는 남해 바래길에. 자, 이런 풍경을 만나도 더 그를 만난다. 남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체코 프라 카프카의 고향. 제가 카프카를 좋아해가지고 여기를 갔었습니다. 자, 프라 카프카 방에서. 많이 뵌 분이 저기 계시네요.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까 봤던 풍경이고. 예, 남해금산 이성복 시인이 참 글을 잘 써요. 한 여자. 남자가 입어봐야 되겠다.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만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물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삼기네. 이게 남해금산이라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 제목이죠. 자, 한순간이 시가 되고 진리가 된다. 여기가 이제 지리산 둘레길, 다랭이 마을. 이 시가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낭송하기 좋아하는 시. 아까 그 지나간 데가 다랭이 마을. 다랭이 마을. 예. 여기 한입부에다 누가 할 거예요? 나는 여자. 독일 나는 마을 한 여자를 사랑했네. 몰골에 나무 한잎같이 쬐끄만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몰골에 나무 그 한잎의 손들. 그 한잎의 영혼.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고르듯한 그 한잎의 숨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물불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좋은 시죠. 그래서 이 시를 다 좋아해요. 같은 그런데 여자만 이 물풀의 나무가 어딘지를 무슨 것인지를 모르는 이게 물풀의 나무 꽃이에요. 정말로 예쁘지요. 물불의 나무가 저렇게 생겼네.
물풀의 나무가 이제 이게 도리깨 만들고 네네. 이렇게 물풀의 나무 한입호에다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답사 가서도 꽃을 보면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질 않거든. 한입의 남자를 써. 병신 같은 남자를 넣어서. 자, 건지산의 단풍길 정말로 전주가 있어요. 전주의 아름다운 길이죠. 건지산 단풍나무숲 기가 막히죠. 예, 가봤어요. 자, 여기는 변산 마실길. 여기가 격포, 채석강, 적벽강, 채석강 옆에 적벽강. 여기가 국가 명승이에요. 예쁘죠. 여기는 전나무 숲길. 그리고 가물가물한 그리움이 서린 문살. 너무 예쁘죠. 내수사 문살이 우리나라 문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걸 사람의 손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심하게 그냥 다. 정성이. 못을 하나 쓰지 않고. 여기가 이제 요즘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붕어섬. 이게 뭐 SK 텔레콤이나 모든 곳에 그냥 선전이 많이 됐던 곳이 여기예요. 근데 저기 선생님 좀 전에 그 문살 저기는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 들프하는 아니요, 내소사 가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가 자연 그대로네요. 우리 여기가 지금 세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어디예요? 여기 좀 가까워요. 저 대표님한테 저기 좀 가보자고 하세요. 여기 임실 여기서 40분이면 가요. 제목이 뭐예요? 붕어섬. 붕어섬 임실 운남에 붕어. 아니 저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안 가본 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하고 살았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선생님이 옆 동네 살았어요. 저기 백운면이죠. 네. 저는 마령면이에요. 그래요. 내가 반갑습니다. 마령에 대한 추억은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들은 다 중학교를 갔잖아. 네. 나는 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겨우 돈을 내가지고 백운에는 서점이 없고 마령만 있네. 그럼 마령에 가지고 한 6km쯤 돼. 직선거리로 가면. 그래가지고 한 3권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3km도 안 걸으면서 다 길에서 읽어버렸네. 그 허망함. 바꿀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고. 마령이로구나. 네. 내가 마령 수선로도 국가병 보물로 저희 만들어줬잖아. 선산이에요 거기가. 수선로. 네. 그게 그러면 무슨 시야? 성씨야. 송시요. 그래 나한테 고마워야 해. 내가 그걸 보물로 만들어줬잖아. 지방문화재에 끝나고 따로 만나가지고. 지방방송을 하다가 내가 지방문화재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화재청에 해가지고 보물로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기는 이제 고향의 누이 같은 강, 섬진강의 장구목 부근 너무 예쁘지요. 그대에 가고 싶다. 아까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나오는 거야. 이것에서 안도현이가 쓴 거야. 한번 읽어봐요. 그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 누가 읽어볼 거예요? 자, 안 읽어보신 분이 한번 읽어봐요. 나타나야지요. 한번 안 읽어본 사람. 자, 지혜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자, 이거 너무 좋은 시예요. 좋은 글이에요. 요거 하려. 자, 읽어보세요. 자, 크게. 그대에게 지금 가고 싶다. 나타나일이여.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대에게 준 적이 없는 기쁨을 나는 그대에게 주고 싶다. 그것을 어떻게 그대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기쁨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다른 어느 사람이 한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나는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대가 꿈속에서 여태껏 받은 계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찾으면서 여러 들을 펼쳤다가 다시 접고 그대로 만족스럽지 않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을 무렵 밤에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그대의 열정이 슬픔으로 변하려는 그러한 시간에 나는 그대 곁으로 가고 싶다. 나는 오직 그대를 위하여 이 글을 쓰며 오직 그러한 시각을 위하여 그대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어떠한 개인적 사상도 배지 않는 다만 그대 자신의 열정의 추사만을 그대가 그 안에서 보게 될 그러한 글이다. 나는 그대 곁으로 다가가고 싶다. 그리고 그대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20살 무렵에 앙드레지드가 썼던 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팔리지 않다가 나중에 알베르 까미가 소개하면서
50년이 지나서야 이 책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안도현이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의시와도 전부 다 여기서 뽑았어요. 이게 지상의 양식은 꼭 한 권씩 비싸지도 않아요. 좋은 책이에요. 확실히 좋은 책이라는 거 알겠죠? 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옆에다 항상 짜로스는 이렇게만 하겠다. 성경, 이 책 옆에다 꼭 놓고 자요. 가끔씩 펼쳐봐요. 선생님 저 그냥 집에 가게요. 그만. 이제 그대에게 가고 싶다. 한가하게 사는 자연과. 자, 인생에도 아름다운 노을이 있다. 예, 아름답게 우리가 노을을 제하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은 한가한 사람의 것. 제가 여기를 갔던 때가 여기가 곡성의 태안사예요. 한 10년 전에 갔더니 스님이 그 암자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뒤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 한 5년 뒤에 다시 갔더니 점심 때 무렵에는 또 나와서 걸어가는데 그 스님이야 체격이.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스님 5년 전에 이 길을 이 시간에 걸어갔죠. 그랬더니 아 그래 나 암자에서 본사로 밥 먹으러 가던 길인데. 그 스님은 5년 전에도 암자에서 본사에 밥 먹으러 가던 길이고 지금도 밥 먹으러 가던 길이고 나는 5년 전에도 태안사를 답사하러 가던 길이고 5년 뒤에도 나는 태안사로 답사하러 가던 길이고 그때 떠올랐던 시가 서산사사 시정에 주인은 꿈을 나그네에게 말하고 나그네는 꿈을 주인에게 말한다. 두 꿈을 말하는 나그네 그 또한 꿈속의 사람이로구나. 그 시가 떠올랐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지만 다 꿈인지 몰라요. 그러죠? 자, 오면 간다.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진리. 제가 여기에서 그 상해놀이를 했거든요. 옛날에 그 만사가 많았어. 부잣집 때는 저보다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끔씩 쓸쓸하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지만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야 하거든요. 제가 참 김지아 선생하고 인연도 깊지만 김지아 선생의 이 시를 좋아해요.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든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든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든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 나는 이것을 두타산에서 배웠다. 마지막 년이 아주 악권이잖아요. 개새끼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돌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보다 높이 올라갈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 이게.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가 가끔 정말로 절창해요. 그런 게 어떤 때 가끔은 이런 시를 딱 해주는 것도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자, 귀주 반복님 기가 막히죠? 유채꽃이에요. 그냥 수십만 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운남에 가면 나평 거기도 수십만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풍경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귀주가 무슨 동네 살아요? 귀주 땅이 평평한 땅이 3평밖에 없다. 귀주 성이에요. 중국. 중국이죠. 중국. 아까 그 은기고리 폭포도 거기에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중국이 좀 예쁘구나.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참 걷기. 그래서 세상에서 걷기. 이것은 김광석의 노래예요. 그러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예요. 난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대 마음에 어르는 길을 찾고 있어. 이르는 길을 찾고 있어. 아직도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가가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작고한 가수인 김광석의 기다려줘라는 노래 몇 소절이다.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속으로 나 있는 길이 가장 어려워 도달하기 힘든 길이다. 걷기 최선을 다해 걸어야 할 길. 문학 전사처럼 써야 할 수명. 제가 책을 대격원을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매일 잘 써지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전쟁터에 나간 전사처럼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신앙소음도 있지만 시를 쓰세요. 시를 써가지고 시인들이죠. 그러니까 시도 전사처럼 써야거든요. 결국은
시를 좋아하니까 시인낭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낭송을 하다 여기까지가 보니까 시를 쓰게 되고.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 여기서 몇 편 내와야 될 것 같아요.